최근 카타르 아시안컵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국가 사람들을 만나본 소감과 평가에 대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 관중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 성희롱과 인종차별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우디와 아랍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이나 오늘은 한국인에 대해 이야기했던 아티클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중국인 여성은 한국인만 사용하는 화법이 있다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당 여성은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말을 아주 오랫동안 배워왔지만 실제로 처음 본 한국인들은 자기가 배워온 교과서적인 한국말을 전혀 쓰지 않는다면서 한국인만 쓰는 화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내가 지금껏 강좌와 드라마로 배워온 한국말들은 완전히 실용성이 없었다. 한국인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대화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들은 외국에서 많이 퍼져있는 한국어 강좌라던가 교과서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어를 구사한다. 우선 첫 번째로 그들은 절대로 현재 기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다. 미국이라던가 서방권 혹은 중국의 경우에는 인사 중 대부분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오늘 어때? 라고 물어보면 좋다고 대답하거나 나쁜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다고 대답하면서 대화를 이어간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특히 기분이 나빠 보이는 사람에게 기분이 왜 나쁜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신뢰에 가깝다. 정말 특이한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한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합리적이다. 이는 중국인과 한국인들의 큰 차이이기도 한데 중국인들은 기분이 나쁠 때 누군가가 물어봐 주길 바라고 기분을 나쁘게 만든 장본인에 대해서 서로 욕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현 상황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 주기를 바라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로 누군가를 욕하면서 기분이 풀린다. 미국인들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좀 다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다쟁이들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루 인사를 How are you라고 물어본다. 이것 또한 현재 기분 상태를 물어보는 표현법인데 만약 누군가가 오늘 기분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로 1시간을 넘게 대화한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기분이 나쁠 때엔 오히려 누군가가 말을 걸지 말아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기분이 나쁠 때 누군가가 말을 걸어서 길게 대화하는 것을 꺼려한다. 한국인들은 극도의 효율을 중시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결혼식이 있다. 중국과 많은 나라들의 결혼식은 하루 종일 진행된다. 하객을 몇백 명을 부른 다음에 잔치를 아침부터 밤까지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경우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또한 자기들도 시간을 빨리 보내기 위해서 1시간이 넘는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는다. 축하할 것은 축하하지만 남들의 시간은 뺏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이 인사법에서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끼리 서로의 기분을 물어보고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물어보면서 서로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대화로 긴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뒷 배경을 모르면 한국인들이 매우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꽤나 실용적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도 사실 생각해보면 기분이 많이 나쁜 상황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고 꼬치꼬치 물어보는 사람 때문에 더 짜증났던 일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은가. 한국인들은 그 꼬치꼬치 캐묻는 귀찮은 사람이 되기 싫어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특징 두 번째. 그들은 처음 본 사람들과 웬만하면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루 안부를 물어보는 인사로 그들의 기분을 물어보진 않지만 밥을 먹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 하지만 그들이 오늘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진짜 밥을 먹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신기하게도 만약 당신이 밥을 안 먹었다고 대답하면 그들이 밥을 같이 먹자고 할 것 같지만 밥을 아직 안 먹었다고 대답하면 그들은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밥을 꼭 챙겨 먹으라는 말만 할 뿐이다. 이처럼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은 그저 그들의 안부인 사이지 먹었다고 해서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보고 누구와 함께 먹었는지 물어보나 안 먹었다고 하면 자기와 함께 먹자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친하면 다르겠지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끼리는 무조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친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국인들에게 밥을 같이 먹자고 제안할 때에는 생각을 해보길 바란다. 아니면 차라리 한국인에게는 밥을 같이 먹자고 먼저 제안을 하지 말라. 그들이 먼저 제안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 훨씬 즐겁다고 답한 데에 반해 한국인들은 모르는 사람들과 밥을 먹느니 혼자서 먹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생각은 매우 다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는 참 신기한 사실인데 한국인들은 특별한 날 혹은 어떠한 특정한 시간대에 따른 인사가 전혀 없다. 예를 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로 인사를 하거나 저녁에는 좋은 저녁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침에는 짜오라고 이야기하며 아침 인사를 한다. 그리고 우린 2명 이상의 사람을 만날 때에는 모두들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한국인들은 매번 똑같다. 그냥 안녕하세요라고만 말하면 모든 상황에서 통한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누군가를 만났을 때엔 안녕하세요로 모든 게 통하고 헤어질 때에는 안녕히 계세요라는 말로 모든 것이 통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딱 한 번 예외적으로 인사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화를 받을 때이다. 그들은 전화를 받을 때만 여보세요라고 이야기한다. 중국에서 전화를 받을 때는 평소의 인사말과 똑같이 니하오라고 말하는 것과는 매우 대비된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것은 여보세요라는 말은 한국어 문법상 매우 무례한 말이다. 누군가가 화가 났을 때 쓰는 말이라는 것이다. 여보쇼, 여봐요, 여보세요 등등 이러한 말들은 한국에서 꽤 오래 전부터 쓰이던 말인데 여보세요라는 무례한 말은 모든 상황에서 쓰이며 심지어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거나 직장 상사에게도 전화통화 시 꼭 쓴다는 것이다. 여보세요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다. 한국에서 살 생각이 있으면 이를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여보세요라는 말 자체는 무언가 따지거나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다소 공격적일 수 있게 말하는 말인 것은 맞다. 그렇기에 이 여보세요라는 말은 딱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에만 쓰고 수학이 넘어 상대방이 누군지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안녕하세요라고 존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참 이해하기 힘든 방식이긴 한데 실제로 내 한국인 친구에게 듣기로는 그들도 여보세요라는 말을 그 원래의 의미로 쓰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내 친구에게 여보세요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한국인 친구가 놀랐다. 자기는 한 번도 여보세요의 뜻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보시오, 여보쇼, 여보시게 등등 이러한 말들은 한국 드라마에서는 꽤나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보세요라는 말의 모순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외국인들이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된다. 그래서 이 여보세요는 한국어 중에서 가장 헷갈릴 만한 인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보세요라는 말은 전화가 아닌 일상에서 쓰면 매우 무례한 말이 될 수 있다. 가끔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애들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보라는 말은 결혼한 부부가 쓰는 말이고 여보세요라는 말은 결국 자기 파트너가 전화를 한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이라는데 그 여보와 여보세요의 여보는 다른 뜻이다.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발음은 똑같지만 다른 뜻을 가진 말들이 많다. 다만 한국은 오래 전부터 한자를 써왔지만 그들이 스스로 한자를 포기하면서 발음이 같은 단어가 심지어 글자까지 똑같게 통합되었다. 결국 그들이 개발한 이 한글이라는 글자는 결국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다만 나는 한글을 오로지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고 한글도 역시 장단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쓰면서 한자어의 경우에만 한자를 쓰고 있다. 한국도 꽤 오래전에는 한글과 한자를 섞어가며 썼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실제로 한글을 쓰거나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더욱 빠르게 보낼 수 있다. 다만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에는 문제가 많다. 문자도 똑같고 발음도 똑같은 단어들은 항상 문맥을 통해서 추리해야만 하게 되는 문제다. 추리를 해도 안 된다면 그들은 작성자에게 의도를 물어봐야만 그 단어의 진짜 뜻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정확도의 부분에서는 확실히 우리의 중문이 한글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그들은 사성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중국어보다 더더욱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여보세요 같은 말은 전화통화 때만 쓰게 되는 것이고 부부끼리 여보세요라는 말을 쓰더라도 전화통화 때 누구인지 물어보는 의도로만 쓰이게 된다. 한국어는 이처럼 언어에 꽤나 제한이 있으며 아까 말했듯이 그들의 남 눈치 보는 문화, 남의 시간을 뺏지 않으려고 하면서 주눅든 문화 등등 많은 문화들이 그들의 언어를 발전시키고 또 폐화시켰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덕분에 최근 구독자가 5만 명을 넘겼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꼭 건강하시고 큰 행운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